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신용의 문화형 토론 5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주를 지배하며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에서 원나라, 명나라는 사실 만주를 지배했다고는 하지만 거기 들어와 살거나 그러잖아요. 원나라는 뭐 거기 들어와 살 틈도 없었고요.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인 생활용품, 뭐 생활 등을 통해서 지배한 게 아니라 명목적으로 이제 지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실적으로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이때까지 우리 한민족하고 여진족이 이제 살았던 거예요. 청나라가 여진족이에요. 만주족이 여진족이거든. 그럼 고조선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자, 고조선이 그럼 과연 어떤 나라였겠어요? 고조선은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 내신 이론이 어쩌면 가장 그 맞는 이론이에요. 왜냐면 그 나중에 최태영 박사가 이제 이병도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친인사학자로 유명한 그 이병도 씨랑 그 최태영 박사님이 공동으로 한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당군 그에 대해서 당군 조선에 대해서 쓴 게 물론 신채호 선생님하고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 지배 방법이나 이런 통치 방법은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이론을 그 가장 정확한 이론으로 볼 때 고조선은 3조선이었다는 거예요.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그래서 또는 신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고도 하죠. 신조선, 번조선, 막조선에서 세 조선이 하나의 조선으로 이룬 연합국이라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어브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조선과 막조선의 당군은 소당군, 그냥 달군이라고 불렀고, 신조선의 당군이 대당군이라 대당군이 세 개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결국은 각각의 나라는 또 각각의 당군이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조선 그렇게 이렇게 연합을 이뤄서 통치되던 그 나라에 사람들은 당군을 어떻게 여겼냐면 당군을 거의 신처럼 여겼어요. 신처럼 여겼는데 이 당군 사상이 붕괴된 게 고조선의 멸망을 가져오는 건데 왜 당군 사상이 붕괴됐냐? 신처럼 여기던 당군을 보니까 이 소당군인 번조선의 그 당군이 제일 먼저 이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소당군인 번조선의 당군이 신조선한테 반기를 들고 왜 너만 대당군해?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야 저게 사람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런데다가 유만이 그 중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도망온 유만을 기준이 받아들여지군요. 기준이 누구냐면 그 고조선 번조선의 준왕이에요. 번조선 신조선, 막조선, 번조선 이렇게 3조선 중에서 번조선의 준왕이 유만을 받아들여줘서 땅을 이렇게 내주고 거기서 그럼 너 살아라 통치를 하면 살아라 그래가지고 딱 땅을 내주는데 유만이 힘이 커지니까 기준을 몰아내고 거기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상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유만조선이에요. 그래서 유만이 통치해서 유만조선 나라 이름은 바뀐 게 아니에요. 통치자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알았던 기준 준왕도 쫓겨나. 그래서 준왕은 이제 그 남하에서 그 지금 바레만이라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 바레만을 통해서 백제 땅으로 이제 와서 이제 그 진국으로 와서 망명을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죽는데 그 준왕이 쫓겨나면서 결국 그럼 당군도 신이 아니네 라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조선은 결국 그 당군 사상이 붕괴되면서 신조선에서는 부여와 고구려 등 이 소국들이 분열을 합니다. 소국들이 뭐냐면 여러분 고대 국가는 전부 그랬던 거 아시죠? 이렇게 호족 해갖고 그 호족들이 연합이 돼서 국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군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신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렇게 해서 대당군이 이제 다스리는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국들이 분열이 되면서 부여처럼 강해진 나라들이 나오고 또 그 뒤에 고구려가 나오고 이래서 신조선은 가장 먼저 멸망해요. 왜? 그러지 않아도 내부에서도 그렇게 너도 나도 나라 소국들이 분열이 되는데 200년경에 기원전 200년경에 흉도 모돈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당군의 나라가 제일 먼저 망해요. 큰 나라가. 그리고 이제 번조선은 한무제의 침입으로 기원전 108년에 망하는 겁니다. 막조선은 망하지 않아요. 말조선이라고 들었는데 망하지 않고 막조선의 영향은 압록강 이남이었어요. 그래서
막조선의 영역은 기원전 4세기 이전에 마한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당무산성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반도 내의 세력과 신조선과 불조선의 멸망으로 인해서 만주에서 이주해오는 세력을 결집해서 역사를 이어나가요. 아까 제가 기준이 발해만을 통해서 망명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진국으로. 그게 바로 막조선으로 망명한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막조선 중에 일개 소국이로 망명한 거죠. 막조선도 소국이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니까. 이게 소위 남사만이라 불리는 진국이에요. 그래서 마한국 진왕이라는 기록이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보듯이 마한이 그 주도권을 잡은 나라가 바로 마한국 진학인데 막조선이 이름을 바꾼 나라예요. 중국의 기록에는 고조선과 남사만을 모두 사만이라고 부르면서 그 위치 등을 다르게 기술했어요. 즉 고조선도 사만의 무리라 그래서 중국 동북쪽에 자기네 동북쪽에 있다고 기록했고, 그리고 남사만은 그 외에 그 동으로 가면 외라고 기록함으로써 진국과 고조선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건 전부 한족이다, 예맥족이다. 그래서 결국 고조선과 진국은 같은 민족이며 같은 나라라는 것을 중국 역사책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 얘기로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조선의 그 영역입니다. 고조선의 영역이 바로 이건데, 그 중에서 여기 고조선의 그 유물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그 유물분포도 아까 지도에서 보신 유물분포도랑 고조선의 영역은 비슷합니다. 이 고조선의 영역은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또 최태영 박사나 모든 분들이 주장하는, 이병도까지, 심지어는 이병도까지 주장한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진국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 이게 단체 신채호 그 최태영 박사랑 그 이병도 박사가 그 공저한 거에서 나오는 그건데, 여기가 번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넓은 데가 신조선이고, 그리고 막조선은 이 밑에죠. 그래서 이 막조선이 나중에 사만, 진안, 변안, 마한 중에 마한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결국 번조선, 신조선, 막조선이 이루어진 게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과 진국의 구성민족은 어떻겠어요? 이제 어떤 민족이 그거를 구성했냐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예맥 혹은 한이라고 불리는 민족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인데, 당나라 그 안사호선 한서에 보면 맥은 사만의 족들은 다 맥족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만은 그런데 중국 동북쪽에 있다, 중국 동북방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진안, 변안, 마한, 즉 진조선, 신조선, 번조선, 막조선, 그 사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중국 동북방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안, 말안, 불안, 즉 신조선,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고조선이구나.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편에 보면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외화접한다. 그럼 이것도 한이에요. 면적이 사방 사천리인데요. 하나는 세 종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하나는 진안, 하나는 변안이다. 그럼 이건 남쪽에 있는 진국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만, 남사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도 사만이고, 중국 사람들은 고조선도 사만이고, 우리가 말하는 사만도 사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같은 한족인데 저 밑에도 진안, 변안, 마한이 있고, 저 위에도 진안, 변안, 마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겁니다. 결국 막조선이 그 고조선의 하나였다가 마한으로 변하면서 주도권을 가지니까 결국 진안, 변안도 그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 토착민하고 같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고조선을 이루던 맥족은 사만의 무리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맥족을 한이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결국 남쪽의 사만과 고조선은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여와 고구려 구성민족은 뭡니까? 고금, 운해, 거여, 이거 다 중국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맥은 동의의 국명이다.
즉 아까 예족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만에는 다 맥종류다. 근데 거기다 여기 또 고조선이 예맥은 동의의 국명이다. 광운의 부여의 국명이라고 섞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족 혹은 예맥 쪽, 맥족이 사만의 물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예족, 예맥 쪽이 동의의 국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여, 특히 부여의 국명이라고 했으니까 부여는 구속민족이 그렇게 됐네요. 결국 예맥 쪽이래. 결국 한족이네요. 그렇죠? 또한 삼국지유서 예전에 의하면 예의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구려와 같은 민족이다. 즉 고구려와 같은 민족이다. 부여에서 갈라나온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고구려와 부여에서는 같은 주민이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적고 있어요. 그 중국 역사책에 고금 문해거요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럼 고구려랑 부여는 같은 민족인데 그것도 예족 혹은 예맥족 혹은 맥족. 근데 고조선은 맥족 그리고 한족 그리고 남한 쪽에 있는 삼한도 한족. 한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한민족의 그 한이죠. 그러면 결국 고조선과 진국과 부여 고구려는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죠. 예족 혹은 맥족이 동의의 국명이다. 부여의 국명은 예다. 예라고 그랬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부여, 고조선 또 남사만 이렇게 사만은 진국이라고 중국 역사책에 나와요. 이렇게 진국이라 하면서 이렇게 남사만이라고. 그 민족은 모두가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어진 민족인 거예요. 결국 고조선과 동북부여는 고구려는 물론 한반도의 진국은 서로 같은 민족으로 연결을 우리가 끊어짐 없이 그 자리에서 건국하고 번창하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신조선이 세자되던 시기에 동명왕이 신조선의 소국 탕리국으로부터 부여로 와서 부여를 통치하며 생활터전을 삼은 후에 부여가 강성해지면서 여러 소국을 거느리고 삼조선의 연맹을 이뤘던 신조선, 번조선, 말조선과 병립했던 거죠. 그 부여는 어느 순간에 휙 생겨난 게 아니라 신조선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소국 부여가 탕리국에서 그 동명왕이 와서 탕리국에서 그 자리를 잡으면서 강성해지면서 부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국 중 하나인 졸본부여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고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동북부여가 분할된 거죠. 그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쯤에는 이제 그거를 강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게 방송이라 제가 그냥 강의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하겠는데 좀 이렇게 되도록 짧게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졸본부여에서 고구려가 건국됐고 그보다 조금 더 이런 시기에 동북부여가 분할된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나옵니다. 그 동북부여가 고구려보다 먼저 멸망했지만 이민족 특히 중국의 한족에 멸망한 게 아니라 같은 한민족인 고구려와 병합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쭉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진국 역시 삼소선 중 하나인 말조선이 만으로 국호를 받고 그 맹주로 자리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고조선 문화가 계속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하고 한반도 또 진국이 대마도로 진출했기 때문에 만주, 한반도, 대마도가 같은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진국과 함께 고조선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나라들이므로 만주와 한반도의 영토 문화는 동일하며 문화 주권자는 바로 우리 한민족이고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문화들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니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부여와 고구려 진국 건국의 의의를 보고 고구려 건국연대가 왜 중요하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그럼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냐 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